저 할머니가 매일 밤 달빛을 모으십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매일 밤 마당에 나와 대야에 달빛을 담으신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물어봐도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왜 달빛을 모으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더욱 신비로운 것은 할머니가 모은 달빛은 정말로 대야 안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은빛 물처럼 출렁이며 보름달이 뜨면 더욱 환하게 빛났지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마을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내린 눈에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 집에서 환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모은 달빛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는 왜 1년 동안 달빛을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달빛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과 잊혀진 약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스터리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달빛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아름다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순조 20년, 가을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 달님 할머니라 불리는 분이 혼자 사셨지요. 본명은 박월선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달을 무척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75의 연세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지만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5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척 따랐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 이리 오너라.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달나라 이야기, 선녀 이야기, 옥토끼 이야기.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할머니께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달이 뜨면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커다란 놋대야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달빛을 떠 담으셨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한 총각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지? 할머니 집 마당에서 환한 빛이 났던 것입니다. 총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대야에 달빛을 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빛이 정말로 대야 안에 담겼습니다. 은빛 물처럼 반짝이며 출렁이고 있었지요. 어머나! 총각은 놀라 소리를 냈고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신가? 저는 최 총각입니다. 할머니, 저게 뭡니까? 달빛이란다. 달빛을 모으신다고요. 그렇다. 곧 필요할 때가 올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달님 할머니가 달빛을 모으신대. 정말 신기하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야에 담긴 달빛을 봤지요. 아, 진짜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지만 할머니는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달빛을 모으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만 빼고 말이지요. 대야 안의 달빛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지만 이제는 대야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느 어린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달빛을 왜 모으세요? 은지야, 세상에는 어두운 곳이 많단다. 어두운 곳이요? 그래. 빛이 필요한 곳 말이야. 그곳에 이 달빛을 가져다 줄 거란다. 언제요? 곧. 곧때가 올 거야.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대야에는 이제 달빛이 넘칠 듯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 집 마당이 나처럼 환했지요. 저 빛 좀 보게. 정말 아름답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달빛을 모으셨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필요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머니? 이번 겨울에 아마 큰 눈이 올 것입니다. 큰 눈이요? 네, 마을이 고립될 정도로 많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믿기로 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이 내렸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눈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집들은 지붕까지 눈에 파묻혔고 길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 모두 얼어 죽겠어. 나갈 수도 없어. 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뗄나무도 떨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환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저게 뭐지? 할머니가 대야를 마당에 가져오셨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달빛이 가득 담긴 대야였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달님, 1년 동안 모은 당신의 빛입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대야를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순간 대야 속의 달빛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은빛 빗줄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수백 개의 작은 빛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빛들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집마다 따뜻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닿은 곳마다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했지요. 따뜻해. 이게 무슨...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빛은 계속 빛났습니다. 밤낮으로 마을을 비추며 따뜻함을 주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치우고 길을 뚫었지요. 그제야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대야 옆에 편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지요.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달빛을 모은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50년 전 이 마을에 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저를 여러분이 따뜻하게 받아주셨지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 마을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제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달님은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1년 동안 달빛을 모으면 그 빛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매일 밤 정성껏 달빛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늘의 달나라로.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월선 올림.
마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 옆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할머니인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별이 한 번 더 밝게 빛나더니 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달빛 집이라 이름 짓고 소중히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할머니를 기렸습니다. 달님 할머니,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할머니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달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 우리도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였던 은지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마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어느 보름날,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달빛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달님 할머니는 정말 계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직접 배웠단다. 은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년 동안 달빛을 모으신 이야기, 그 달빛으로 마을을 구하신 이야기. 아, 신기해요.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단다. 세상에는 어두운 곳이 많다고, 그곳에 빛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작은 빛이 될 수 있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면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혼자 달빛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은지에게 내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은지는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할머니, 감사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지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은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그리고 은지도 늙어갔습니다. 50년이 흘러 은지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은지는 달빛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님 할머니, 이제 저도 곧 할머니를 뵈러 갈 것 같아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 속에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잘 살았구나, 은지야. 정말 잘 살았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항상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내 차례란다. 제 차례요. 그래. 내가 모은 사랑을, 내가 베푼 따뜻함을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이리 오너라.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달빛을 타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은지 할머니가 평화롭게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집 마당에서 미소를 띤 채. 그날 밤 하늘에는 2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님 할머니와 은지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할머니를 기렸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 그리고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누군가가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시면 하늘에 별 하나가 더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별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빛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이 달빛을 모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1년 동안 정성껏 달빛을 모아 마을에 주셨습니다. 둘째,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50년 전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셨습니다. 셋째, 준비하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리 1년 동안 준비하셨지요. 넷째, 작은 빛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됩니다. 매일 밤 모은 달빛이 마을을 구했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선행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은지는 할머니를 보고 배웠습니다. 여섯째,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계신가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달빛을 모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작은 선행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행들이 모이면 언젠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 보십시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별들도 누군가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일지 모른다고. 여러분도 언젠가 별이 되어 누군가를 비출 수 있도록 오늘을 아름답게 사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빛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보며 달님 할머니를 기억해 주십시오.